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문상원 변호사라고 하고요. 올해부터 이제 메가로이어스에서 조세법을 강의하게 되었고요. 저도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변호사 시험 1회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그 회계사로서 이제 세무 업무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업무 쭉 하다가 이제 로스쿨을 들어갔고, 이제 현재는 이제 소송 등 뭐 법률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 소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제 왼쪽 먼저 보시겠어요? 그래서 제 강의 이제 올해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기본 이론 강좌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판례 및 사례 강좌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제 듣고 계시는 강좌는 이제 기본 이론 강좌고요. 기본 이론 강좌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조세법의 체계라든가 조세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기본 이론 강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여름이나 뭐 가을 정도에 이제 뭐 8월이나 9월 정도에 판례 및 사례 강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 강좌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이제 학습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중요한 판례라든가 최신 판례, 또 뭐 사례라든가 또 기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뭐 사례 중심으로 같이 학습을 해볼 거고요. 이제 요 강좌에서는 답안지 작성 방법이나 뭐 답안지 작성 스킬에 대해서도 같이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 이론 강좌에서 뭐 특별하게 막 기본 이론만 강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이 이제 판례라든가 뭐 중요한 사례들, 기출 문제들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제 뽑아서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세법 자체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두셔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암기는 하지 마시고 조세법 체계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일단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이제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암기 이런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암기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이제 공부량이 자연스럽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너무 많아지고 또 쉽게 지치고 또 하고 있는 공부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암기를 가급적 지양하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특성 자체가 이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을 하셔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 강의도 들으실 텐데, 제 생각에는 이걸 너무 암기 위주로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변호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 기억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자기가 아는 조세법이나 다른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냥 단순한 암기 하시기보다는 그런 이 과목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조세법에 한해서는 조세법의 체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정도로 강의 일정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 이제 오른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오른쪽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네 가지 법률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국세기본법, 두 번째가 법인세법, 세 번째가 소득세법, 네 번째가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이 네 가지 법률이 현재 변호사 시험의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세법 하면 요 네 가지 법률 말고도 잘 아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든가 지방세법, 여러 가지 세법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 시험의 출제 범위는 이 네 가지 법률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조세법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조세법을 여러분 수험생들께서 얼마나 선택하시는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러 선택 과목 중에서 제일 선택 비율이 낮은 게 바로 조세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조세법도 업무도 많이 하고 또 관심도 있고 좋아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실무에 있어 보면 조세법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한테 뭐 다른 변호사님들이 뭐 조세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또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서 조세법 강좌를 이제 교육 강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강좌들의 조세법 강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강좌고요. 또 가보면 항상 다 뭐 만석이거든요. 그래서 조세법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왜 또 안 할까? 그리고 또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분들이 뭐 기존의 전통적인 송무업무만 고수하기보다는 이제 기업체, 뭐 사내 변호사 이쪽으로 많이 진출하시잖아요. 근데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특성상 그 조세 또 뭐 회계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에 대한 수요는 실제 실무로 나와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선택 비율이 낮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양이 많다는 겁니다. 조세법이 선택 과목이잖아요. 이게 주요 과목이 아닌데 너무 선택 과목 치고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기에는 관심은 있지만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선택 과목 선택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조세법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 변호사분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말이 나오는 게 변호사도 전문화 시대다 이런 걸 많이 강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관심들이 많으세요. 근데 조세 분야는 그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세법이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조세법을 할 수 있으면 또 조세법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조세법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은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 조세법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면 굳이 뭐 전문화 이런 거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양이 많고 어렵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세법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시험 범위는 제가 조금 전에 변호사 시험 범위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치세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회계사 수험서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게 네 가지 법률 중에서 뭐가 양이 제일 많으실 것 같으세요? 보시면 법인세법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법인세법은 이제 말 그대로 법인, 뭐 주식회사, 우리 뭐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1년간 결산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한마디로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이라든가 그 세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또 법인세 신고 납부 또 기타 뭐 다른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담고 있는 법률이 바로 법인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양이 많다고 생각하는 법은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은 이제 법인세법이 이제 법인에 대한 세금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세법은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그러니까 즉 개인들에게 부담시키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들이 내는 세금이고요. 소득세법은 이제 그러한 개인들이 내는 뭐 사업소득세라든가 우리가 월급을 받는 뭐 근로소득 관련해서 세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또 어떻게 세액을 산출할 거며 그다음에 그러한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 및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게 바로 소득세법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법 다음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이 많은 게 부가치세법이에요. 부가치세법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 하나의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들이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셔오면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밥을 먹게 되면 그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면 이제 그 영수증 보시면 밑에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가가치세가 세 번째로 양이 많고요.